판보라 주제, 판을 읽으려면 이 인물을 보라입니다. 이 정치고수 네 분이 판이 읽히는 핵심 정치인을 한 명씩 선정해 주셨고요. 오늘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주인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하면 항상 김영우 의원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우영우, 판도라는 김영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만의 방식, 어떤 방식 준비해 오셨어요? 이분을 이제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대모사. 네.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볼게요.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두환아니에요, 전두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려보시죠. 정답. 이낙연이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아니 정치인들이 근데 말에 좀 특색이 있다 보니까 성대모사를 많이 하잖아요. 좀 다들 하나씩 장착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뭐 오뎅 좋아하니까 부산에 오뎅 먹으러 뭐 좋아 빨리 가. 뭐야? 부산에 오뎅 먹으러 가신 분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생각나는데.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서가요. 이러세요. 아니 대통령이 네. 오뎅이 아니라 오뎅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오뎅 국물 좋아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 얼마나 서민적이고 털털해요. 친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안철수 대표를 흉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흉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뭐? 아닙니까? 방송 사고요. 이낙연 총리에서 끝냈어야 돼. 그러니까. 판도라 하기 힘드네요. 무슨 애니메이션 뭐 성우 같아.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판을 읽으려면 왜 이낙연 전 대표를 봐야 하는지 관전 포인트를 좀 찝어주시죠.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최대 위기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 나 자꾸 죄송해요. 계속 방송 사고를 하고 있어. 네, 다시 찝어주시죠. 그 지금 민주당으로서는요 최대 위기가 저는 이낙연 전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이래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대 그 위기는 이낙연 전 대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도 역임을 했고 누가 보더라도 차기 그 민주당 내 그 유력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전 총리를 지낸 김부겸, 그다음에 또 정세균 총리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그 신당 그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냐. 귀하들을 포함해서 귀당의 인사들은 말이야. 민주당 얘기만 나오면은 민주당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들어보면은 말이야. 근데 거품이 너무 많아. 거품이에요? 들어보면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얘기를 한번. 막상 또 국민의힘 이 내부 사정은 잘 몰라. 참 기현상이에요. 아니 앞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잘 알게 되실 테니까 일단은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 피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실패는 리더십 과잉에 따른 실패고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별 기대를 않습니다.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국민들께 마음 둘 곳을 하나 제시해 드려보자. 이런 모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어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생각은 기운 것 같아요. 창당 쪽으로요? 예. 그런데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근데 좀 힌트가 없진 않아요. 이미 이제 이상민 그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명계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까지 만약에 연대를 하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중도 확장도 가능하죠. 보도 보고 정치하면 안 되는데요. 뭐 정세균 총리, 뭐 김부겸 총리 이렇게까지 묶어서 새 총리, 삼총사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세 분 다 결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잡고 뭐 신당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 새 총리, 삼총리가 모여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은 공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드는 건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삼총리가 삼총사를 모여서 신당의 깃발을 같이 드는 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신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수를 아끼는 분인데 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침묵에 있었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작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야기의 내용 중에는 마음이 떠났다는 걸로 우리 최수석도 보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당을 떠난다는 것은 이미 작심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작심을 넘어서 작당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내부에 그러면 어떤 세력이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느냐.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때 김한길 의원이랑 해서 한 20여 명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호남의 여론입니다. 호남 여론. 우리 김구식 교수님은 민주당 상황을 국민의힘 상황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비주류라서 자기 당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매일 술을 먹는 전혀 몰라. 저는 뭐 저기 어쨌든 이제 민주당 내 주류 이제 친명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삼총리 이야기했잖아요. 삼총사 나오기 전에 달타냥과 삼총사가 나옵니다. 그럼 달타냥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과 삼총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좋으면은 누가 탈당해서 당을 만들든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든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이낙연 총리는요. 사실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재치도 있고 그래서 대권주자로 뜨신 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역사성이 있는 이낙연 계보가 몇 분 안 돼요. 나가더라도 야권의 지형을 흔드는 정도까지는 가기 어렵다. 지난주 목요일에 중앙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원욱 의원,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간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아까 인상 말씀하실 때 하시던데 그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계파 갈등 심화된다. 뭐 내부에서 총선 전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나요? 최소한의 일탈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최소한의 일탈. 누구의 일탈인가요? 지금 기사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시면요. 민주당 의원이 17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 서너 명이 늘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현우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치라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 와가지고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명, 4명, 5명 되는 분들이 기사를 양산할 때도 그냥 어디 인터뷰에서 하고 라디오에서 물어보니까 하는 정도였지 공개적으로 모여있는 그 공개적 장소에서 당대표가 앉아있는 면전에서 그런 식의 강한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나 이원우 의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정세균 계보의 핵심입니다. 수십 년 정치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사실 이원우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정세균 대표의 발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분이 제가 정세균 대표 잘 알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장소에서 그런 나치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뭐 물밑에서 회동 협상을 하고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뭐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시각이 좀 있는데 혹시 뭐 제안이 온다면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명락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만났잖아요. 미국 연수 끝나고 들어와서 몇 달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몇 번 연기된 다음에 인사동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나중에 후문으로 듣기로는 이낙연 대표는 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 할 말하고 좀 딴짓을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거기 참석한 분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디 그냥 뒷골목. 정치인 아닌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정황 증거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아유, 민주당 사정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정세균 대표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도 뵀어요.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의 의중이 사실 안 전해졌었는데 그동안 이낙연, 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전했고 수석님이 만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오버한 거라고 봐요. 아, 그 언론 인터뷰도요? 잘 아시잖아요. 이원욱 의원이 개인적으로 정세균 총리한테 들은 얘기를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내용도 거품이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그 워딩이 아니에요. 그럼 정 총리는 우려하거나 의견이 다른 건 있지만 막 창당까지는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명령. 그래서 세 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당을 나간다는 거는 이낙연 대표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전혀 그거는 이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러실 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얘기고 어떻게 보면 화나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말이에요.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들이 7명이 탈당을 해서 나가 있었어요. 김한길 대표 대표했잖아요. 탈당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옆구리에 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도 대표했잖아요. 탈당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다가 대표했는데 탈당했어요. 안철수 대표 탈당했어요. 정동영 탈당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했었죠. 탈당했어요. 이낙연 대표까지 저는 이런다는 이분들하고는 조금 족보가 다른 분인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생각으로 기울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스러워. 그러나 이제 최 수석님의 그 분노에 찬 민주당에 대한 애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대표를 치는 분이 6분, 7분이나 뛰쳐나가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는 또 반성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석님, 이낙연 전 대표 만나보셨어요? 어저께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하고 나가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방송국에서. 대화는 안 나누시는 거죠? 인사만 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내셨나요, 메시지? 아무래도 듣고 오신 것 같아. 아, 그 인터뷰를? 대기실에서 보지. 앞에서 제가, 아니, 현관에서 현관에서 하셨거든요.